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시장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긴축의 정점이 지금 나올지,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언제일지, 시스템 리스크가 더 확대되진 않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환점을 맞이해야 할지, 경기 침체는 또 어떨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쯤에 완화될 것인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지 민주당이 이길지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물음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반신반의하고 불확실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10월장이 정말 예상외로 강했다는 것입니다. 11월장에서도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올해 약세장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이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주식 전략가가 간밤에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등 후에 다시 주가가 내려가겠지만 내년 1분기 중에 미국이 지금의 약세장을 탈피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 과연 베어마켓 이후에 주식시장이 조금 주춤하더라도 내년 1분기, 내년 상반기 내에 주식시장에 진 바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의 화요일에 코멘트 함께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솔깃한 속삭임 맞았으면 틀렸으면, 신기수 전문가 미증시와 키맞추기 반등 구간, 윤겸 전문가 빅 이벤트 후 상승 기다림.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이 좀 쉬어가서요. 사실 네. 우리 장이 오늘 좀 쉬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미 주식시장이 좀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쉬어갈 때 한번 좀 들어가 보자. 이런 의견들을 개장 전에 좀 내놓으시던데 오늘 장도 예상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되면서 어제 2290선 바로 지난 이 앞전에 있었던 갭을 모두 다 메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플랫폼주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2310선을 진입하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전에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좋은 의견들도 들어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솔깃한 속삭임, 제가 얼마 전에 달콤한 속삭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의견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좋은 의견들이 좀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이 매파들이 또 슬쩍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이번에 그 긴축은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 더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직 말은 못하죠. 뭐 이게 무슨 뭐 락아웃 기간 같은 거, 블랙아웃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자꾸 우리가 원하는 거를 계속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솔깃한 속삭임들이 좀 시장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반대로 좀 조심하게 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다면 물론 이 시장에서 큰 수익은 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손실난 계좌를 좀 방어하는 그런 좀 시세가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좀 챙기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솔깃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지금은 시장이 아직도 하락장에서 바닥 구간, 바로 뒤돌아봤을 때 저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에선 그게 바닥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FOMC 앞두고 뉴욕 증시도 뭐 숨고르기 하는 측면에서 좀 쉬어가는 것 같고, 또 오늘 우리 시장은 내일 이제 미국 그 결과 나온 걸 보고 대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빨간 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와 이거 FOMC가 결과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렛츠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잠깐 차익은 좀 챙겨놓고 내일 하루 쉬고 가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 이후에 대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게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내일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75라는 거는 기정사실화처럼 가고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도 우리가 이 시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가고 있으니까 좀 잘 보수적으로 저는 좀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50을 한다 이런 발언은 나오지 않겠지만 좀 약간의 그
인터뷰나 이런 좀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른 위원들의 그 발언들도 좀 주시해서 보고 또 그 50이 된다는 쪽으로 좀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또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빅스텝을 갈 수밖에 없다는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오늘 뉴스에서 좀 눈여겨볼 게 우리나라의 실질 임금이 5개월 연속 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금리가 오른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 소비가 위축이 되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조금 이거 살려고 할 때 지르는 것보단 신중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소비 위축으로 갈 수가 있고 물가 인상 되는 거, 금리 인상 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내가 받는 돈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들은 다 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게 제가 이때가 딱 됐는데 지금 구겐하임 CIO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10월 초에 저도 그게 맞았으면 좋겠다 얘기 드렸는데 월드 시리즈가 끝날 즈음에는 연준이 정책을 전환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월드 시리즈가 이제 중반을 향해서 1승 1패해서 이제 끝나갈 것 같은데 5일날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FOMC랑 맞아 떨어져서 그분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그렇게 희망을 드렸었고요. 또 필라델피아가 이게 좀 소프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지금 월드 시리즈에 나갔는데 이 팀이 우승을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안 바라는 의견이 정말로 우픈 현실로 이렇게 좀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갔던 적이 더 많은 거잖아요. 2008년에도 필리스가 우승을 그때 했었는데 자, 이런 재미난 그리고 소프트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고 또 한번 월드컵이 이번 달에 열리는데 11월에 열리는데 별로 이렇게 열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월드컵 관련한 종목들도 또 한번 보는 그런 재미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옴시티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오르는데 이런 것처럼 좀 이슈와 민감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1기획부터 월드컵은 치맥 이렇게 생각나니까 그런 관련 종목들 그리고 광고랑 관련된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이니까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올해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 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좀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가운데서는 11월 FOMC 회의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 뭘까요? 실적일까요? 고용일까요? 고용에 대한 그 지표가 나오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나오는 CPI 지수가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일정은 말씀을 이렇게 좀 올려놨었지만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라든가 4일날 발표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 요 정도가 이번 주에는 좀 살펴볼 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데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7일날 북한 애들이 핵실험 한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난주에 나왔던 어떤 핵 자료에서 핵실험을 하면 김씨 일가를 없앤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항상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권이어도 그러니까 북한이 좀 세게 나오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들은 강경론자들 쪽에서 옛날에 그 볼턴이었나요? 그 사람의 입도 그렇고 계속 그런 의견들은 이 금리 인상, 연준에 대해서 강경파, 온건파가 있는 것처럼 그 정치적인 측면도 아마 같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네, 예상 외로 강한 그 발언이어서 제가 좀 기억에 남아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좀 기사 찾기는 어렵네요.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우선 핵심은 일단 시황의 방향성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고르는 것도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잘 챙기자, 정말 잘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하신 종목들도 막 계속
뭐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사실 준비해 주신 종목이 오전 장에 아까 10시 구간에 급등해 버려서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를 해 주셨는데, 오늘 신상훈 전문가 또 어떤 종목 주실지, 또 티켓 소식 있을지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는 아직은 불확실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경기 침체라든지 소비 위축에 대한 가능성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질 임금이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소비 위축에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러한 경기의 흐름, 그리고 연준의 피벗 가능성,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걸까요?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컨센서스였던 50대 50에서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11월 FOMC 회의 발표는 우리 목요일장에 있어서 정말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겠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비중 유지하시고 좀 더 현금 비중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50대 50, 이 주식 현금의 비중에서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이제는 늘리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보시죠. 윤겸 전문가만이 초록불이고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 빨간불. 그동안 피크아웃설, 금리, 멘션, 물가 등등의 피크아웃을 꾸준하게 말씀해 주셨던 신기수 전문가 여전히 회의 결과를 확인하자는 입장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저도 뭐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수적으로 관점을 바라보자는 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선별적, 제가 이제 노란불을 원래 누르려고 하다가 노란불은 조금 약간 어떠한 이제 선별적인 매수 부분에서 이제 노란불을 누르려다가 녹색불로 그냥 전환해서 눌렀는데요. 다른 종목들보다 최근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 분야, 아까 전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제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원전하고 네옴시티는 어제 제가 조금 강조를 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다행히도 이렇게 좀 움직이는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종목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 두 분은 현금 비중 50% 더 줄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실 생각이세요? 네, 저 먼저 말씀. 네. 네. 연말이기도 하고 돈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데 현금이 가장 중요한 전략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가 좀, 우리는 지금 아직 침체라는 걸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주식만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게 재테크 하시는 건데 전체적인 재테크를 생각을 할 때는 현금 비중이 좀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고, 또 재밌게 또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실질 임금, 이런 상승 지수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밌게 아까 그 야구 얘기한 것처럼 립스틱 지수라든가 이거 좀 멋있게 표현하면 맨스 언더웨어 인덱스라는 남성 속옷 지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경기가 좋아지는 건가 나빠지는 건가를 한번 가늠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연준의 피벗 가능성을 높게 보시잖아요. 근데 현금 비중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을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근데 이제 여기 그 강한 녀석들의 이제 컨센이 현금 비중이 50%지만은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매수 사인을 10월 14일 날 드렸거든요. 10월 14일 날 매수 사인 드리고 나서 2, 3일 동안 주식을 많이 담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저는 좀 올라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날 지금 매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컨센이 이제 그 50%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매수 사인 드린 이후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넘어가면서도 또다시 또 주식을 또 담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앞두고 굳이 뭐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날 주식을 담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오히려 저는 좀 현금 들고 FOMC 결과 보고 대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매수 적기는 이번 주 후반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확인하고 금리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연준의 이제
입장 같은 것들 확인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1월 주식시장은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베어마켓 랠리 없을 거라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11월 주식시장 오늘 첫날입니다. 과연 월봉이 어떻게 마감될까요? 세 분의 의견, 전망 보겠습니다.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 세 분 모두 높게 예상하고 있고요. 주식 비중과 또 매수 시기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피복 가능성에 여러 가지 증거들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 제가 그동안 짚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딱 두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지난 24일,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월요일장에 24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연준의 피복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월요일장에 정말 큰 화두가 됐었죠. 그때 연준 위원 쪽에서도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바꾸는 것을 논의할 시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날 당일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 미국 재무장관도 국채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았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26일에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상원 은행위원장이자 또 미국의 민주당 소속의 상원 의원인 셰로드 브라운이 파월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과도한 금리 인상이 실업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이제 연준이 정말 피벗을 마음 결정한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채권 시장 10월장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변동성과 좋지 않은 투자 심리 보였고 이것을 옐런 재무장관이 주목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 이어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코멘트입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오늘 강한 코멘트로 내놓은 이야기는요. 미 증시와 키 맞추기 반등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뭐 시장이 상당히 좀 흥분하는 듯한 뭔가 이제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어제 빠졌는데도 우리 시장 오늘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키 맞추기성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요 근래에 많이 올라왔는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반등으로 보고 있고, 또 뭐 그 내일부터는 또 다시 이제 커플링 되는 그런 구간을 또 진입할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지금 시장의 관심은 12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먼저 이건데, 어제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50.6%로 전날에 40%대였어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다 함구령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을 하면서 50%대에서 잘 모르겠다는 거죠.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뭐 기대는 하고 있지만 확인을 해보자 이제 이런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상을 내놨네요. 그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11월 달에 0.75 할 거는 뭐 거의 분명하고 12월 달에 0.5, 2월 달 0.25, 3월 달 0.25 이렇게 내놨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정도의 의견이에요. 제가 12월 달에 왜 자꾸 빅스텝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연준이 9월 달 점도표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 그 목표치를 4.6 정도 잡았는데 뭐 그게 나중에 향후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 올해 연말에 4.75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0.75하고 0.5 하게 되면 4.5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제일 이제 곧 높게 잡은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0.5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폭의 피크가 11월 달에 나온다면은 시장은 이제 바닥 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바닥이 벌써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좀 올라왔고요. 근데 요거 그 어제 이제 그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조금은 좀 부정적인 어떤 데이터가 될 만한 것은 뭐냐면은 그 BOA에서 낸 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준 최종 금리 인상할 때 평균 실업률이 5.7%였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인플레이션 있으면은 금리 인상을 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인상할 때쯤 보면은 결국엔 실업률 가지고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더라 이거죠. 근데 그때 실업률이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5.7은 되더라.
근데 지금 9월 달에 3.5 나왔고요. 미국이. 그 10월 달 전망 블룸버그치가 3.7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연준이 내년에도 계속해가지고 금리 올릴 거고 5%대 넘게 갈 거다. 뭐 이제 이런 기조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이것과 반대로 이제 금리 뭐 인상 완화에 대한 어떤 이제 것들을 좀 지지해주는 데이터는 이제 얼라인어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미국의 이제 몇백만 개의 이제 소매 업체들을 회원사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식당 월세 못 내는 비율이 9월달에 36%에서 10월달에 49%까지 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 관계자는 보통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어떤 이제 우려감들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주식시장에는 이제 상반된 거죠. 경기 침체 관련된 얘기는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에는 좋은 얘기고 그리고 이제 실업률 탄탄하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 나쁜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두 가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연준 입장에서 가령 파월 입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느냐 했을 때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까? 12월 달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냐 기자가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파월 입장에서 12월 달까지 갈 때 11월 달 CPI도 있고요. CPI가 2번이나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고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파월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 전망치에 대해서 힌트를 주기를 바라지만 어쩌면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인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쩌면은 지금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선반영됐다고 보고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린 부분을 지금은 좀 대비를 좀 하는 게 좋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뭐 굉장히 좀 선방을 해주면서 뭐 미증시 대비 강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맞추기 형태의 반등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준의 이번에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빨리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도 제 생각에는 4,050, 4,080 정도 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매물 맞고 또 조정 또 들어올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심리가 강한 장이 아니고 강세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강한 저항대를 맞으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오늘 같은 날 따라잡기 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더 현금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일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루 이틀 보면서 주식하시는 거 아니니까요. 전체 흐름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방어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관심 섹터는 계속 똑같습니다. 2차전지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방산, 신재생 뭐 이런 쪽이고요. 눌린 구간이 오게 된다면은 진입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도 오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식당 월세 못 내는 비율이 굉장히 급증했군요. 9월에 36%에서 10월에 거의 절반까지 49%로 급증한 모습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중국의 부동산 CEO가 사임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중국의 부동산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침체 때문에 대표적인 부동산 여자 부호가 CEO에서 퇴진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의 조짐은 있지만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고 확신하기에 연준이 그런 확신하는 증거를 가져와 볼 수 있느냐, 가져와 줄 수 있느냐. 글쎄 모르겠다. 그렇지만 12월에는 50bp, 내년에 1월 그리고 2월에는 점차 더 금리 인상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신기수 전문가가 전망을 했는데요. 11월 베어마켓 랠리에 대해서 세 분 모두 동일한 의견, 랠리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 랠리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신기수 전문가의 관심주, 배터리,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방산, 신재생 에너지로 대비하면 부족함 없을까요? 자, 이 섹터들 중에서 혹시 나머지 두 분께서 가지치기 해주실 섹터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신기수 전문가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도 지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원전 관련주, 또 오늘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곡물 비료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듯이 너무 덤비진 마시되 선별적으로 또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기업 분석을 통해서 차트상 또 이제 각종 기업의 퍼라든지 BPR 같은 거 다 체크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좀 분할로 매수 담아놓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신기수 전문가의 관심 섹터 한번 띄워볼게요. 보시면서 혹시 여기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보시는 섹터 있으실까요? 윤겸 전문가님? 없으신가요? 삼성전자 강세. 삼성전자 제외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잘 안 보여서 읽고 있습니다. 2차전지, 조선자동차반. 미래 6대 산업 정책, 정부 정책 다 포함되어 있고 네. 삼성전자 부분이 또 이제 끌어줘야 되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님께서는요, 11월 장에 대비하는 섹터로 저 정도면 충분할까요? 저 섹터들 다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2월 이제 FOMC가 좋은 방향으로 나와서 간다면 저는 섹터 외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또 겹치는 것도 있지만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종목이 네. 그러니까 각 섹터에서 대장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이제 좀 거래가 많이 몰리는 종목별로 선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네, 배터리는 탑픽 있으세요? 배터리는 뭐 무조건 LG 엔솔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이렇게 배터리는 대형주의 동향을 보면서 계속 종목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까지도 움직임이 나오던데요. 일단 지표로 그 두 가지 종목 보시고 추가 상승 여력은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건지요? LG 엔솔, 삼성 SDI? 네, 중기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짧게 대응하는 뭐 장비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그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뭐 세비캠,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소개해드렸던 GI텍 이런 것들 급등이 한번 나왔지만 다시 쉬다가 그런 큰 애들이 움직이면 다시 또 그런 잔잔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같이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관심 sek터에 나오진 않았지만 못난이 주식들도 차례로 올라갑니다. 게임주의 바닥 가능성 저희가 한번 또 10월에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플랫폼주는 시간이 없어서 질문 놓쳤는데 오늘은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 바닥 확인했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 주시죠.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실적 부진 발표한 이후에 오늘 8% 후반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좀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고요. 대신에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10%가량까지 장중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장중에 실적 나왔습니다. 색조 전문 ODM 기업이고요. 봤더니 아모레퍼시픽이나 스타일란다, 클리오,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에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온 이 화장품 색조 ODM 기업이 10% 가까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세 분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 노란불이신가요? 네, 어느 정도 화장품주들이 이제 몇 해 전에 상당히 고공쟁진을 벌이다가 전반적인 이제 악재장에 따라서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데 중국 수출 부분 이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이렇게 막 덤비는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또 굉장히 부진하더라고요. 전혀 바닥을 잡아주지 못하는데 화장품주가 조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노란불이 두 분이시고요. 빨간불 주신 전문가가 신기수 전문가세요. 전문가님 의견 들을게요. 네, 저는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시장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화장품 섹터는 이제 상당히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옛날에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일본 화장품 얼마나 우리나라 와가지고 많이 잘 팔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다 대체를 해버렸거든요. 중국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들을 대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이제 유럽 브랜드들이 중국 가가지고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다른 쪽에 대한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딱히 마땅한 곳이 지금은 없는 것 같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반등은 나오겠지만 단기바닥 반등 나오겠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가지고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쪽에는 갖고 계신 분들 반등 시에
매도 의견 드리고요. 아모레지 기준으로 했을 적에 34,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예, 매수는 앞으로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반등폭을 좀 주셨어요. 지금보다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예상을 해주셨지만 반등 시에 매도 의견을 주시면서 빨간불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아모리퍼시픽 주주 블루 실장님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보시죠. 마지막 코멘트는 윤겸 전문가 빅 이벤트 후 상승 기다림인데요. 11월 FOMC겠죠, 전문가님? 네, 이제 FOMC가 뭐 2일, 3일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또 뭐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거라 예상이 되는데, 아까 전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전문가님들하고 앵커님 다 얘기 나누셨지만은 11월은 그래도 약간의 이제 베어 마켓 랠리가 연출될 수 있는 좀 기대감이 있다. 미 뭐 S&P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도 어떠한 이제 변화의 이제 분기점에 다다른 포인트가 좀 체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어떤 이제 발표 연설을 기다려야 되는데, 시장에 이렇게 크게 너무 매파적인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러는 발언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또 거기에 따른 이제 11월 8일 중간선거, 미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전에도 이제 중간선거 한번 언급드렸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우리나라 정치에 도움이 된다면 이제 민주당이 그냥 이런 정치 지형을 갖다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공화당이 또 찾게 되면 이제 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또 언급이 되고 이제 법안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 같이 지켜봐야 되는데, 어떠한 이제 앞으로 흐름은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좀 베어마켓 랠리장이 좀 연출되길 기다리는 어떠한 기대감이 조금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잡혀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덤비는 매수보다는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조심스럽게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0.75는 뭐 대세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긴축에 대한 어떤 정점에 다다르는 그런 이제 발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과 시그널을 좀 기다려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혼조되는 부분은 이제 달러가 아직도 이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덱스 달러가 이제 아직은 이제 변화 조짐이 좀 아직은 없고, 거기서 이제 정체되면서 약간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조정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올해 11월, 12월은 지나고 내년 1월, 2월 가야지 그때 가서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에 따른 이제 환율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각국이 신음을 하고 증시에 플러스되지 않는 부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혼조되고 있다. 또한 이제 미 기업들 실적도 들쭉날쭉하죠. 대립되는 부분. 또 뭐 경제 지표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주택, 부동산 부분 또 좀 약간 전망이 좀 어두운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총체적인 그런 대립 국면에서 이제 FOMC 이후에 약간의 이제 11월에 그 베어마켓 랠리에 의한 반등을 조금 기다리면서 기대감을 좀 실어가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고요. 먼저 또 이제 유럽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이제 가스 가격 폭등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어떤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자재 값이 또 들썩이고 있다. 러시아가 또 곡물 수출을 잠궜다가 잠시 푸는 그런 약간 이제 양면 온탕 작전을 쓰면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위상과 영향력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혼존에,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라든지 곡물 비료, 천연가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 관련 종목은 좀 올라가겠으나 여튼 전반적인 증시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진짜 끝없는 지금 추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진핑 산인 연임에 의한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또 이제 홍콩 증시 같은 것도 환율 부분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돼서 투심이 외인들이 이탈하는 그런 이제 어떠한 지금 뭐 끝없는 끝을 알 수 없는 하락을 좀 달리고 있는데, 또 어떠한 이런 시점이 또 이제 그 저점 매수의 기회로 또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우리가 또
민감성에 의해서 또 눈치를 보면서 또 무시할 수 없는 증시니까 그 증시도 보시면서 접근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증시 변수로는 러시아가 지금 연일 우크라이나를 대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도 한번 언급드렸거든요. 전력 관련주들이 이제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전력 관련주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재건 관련주도 보시되 전력 관련주를 또 주목 있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FOMC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 관련해서 좀 이슈주 위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폴란드 원전 2기 그 부분 계약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계약 부분이 이제 성사돼 가는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주 좀 보시고요. 또 오늘 좀 나왔는데 쌍용차가 또 이제 기업 회생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잠시 또 KG ETS 같은 종목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담아두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종목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 비교하시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또 자율주행도 한번 또 언급드렸는데 또 이제 자율주행제가 인증만 받으면은 또 시판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정부의 이런 정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도 한번 좀 보시고요. 연일 지금 천연가스가 지금 뭐 또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곡물, 비료, 천연가스가 이제 상당히 전쟁이 러우 전쟁이 일어나서 급상승했다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또 이런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부분,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방산주도 조금 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이런 부분이 또 언급되고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슈 또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면서 시장을 펼쳐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봤던 관심 섹터는 말씀드린 원전 관련주, 곡물주, 천연가스, 방산주에서 두루두루 보시면서 그 기업들을 평가하시면서 차트상 위치도 보시면서 들어가야 될 구간을 좀 점검하시면서 좀 조금 조심스럽게 좀 담아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길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FOMC 이후에 상승을 기다리면서 오늘 장은 덤비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이 강합니다. 조금 전에 장중 고점 2331선, 2330선까지 바로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전주, 곡물주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급등한 측면이 있거든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보시고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보시면서 이제 그 현금 비중을 보시면서 분석하셔갖고 본인의 이제 주간 철학을 가지고 또 진입할 때 과감하게 한번 또 진입하는 것도 나름대로 소신 매매를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방산주에 대해서도 대체로 세 분이 또 관심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꾸며보겠습니다.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방산주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안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나온다면 방산주가 움직일 수 있다, 초록불, 전혀 꿈쩍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면 빨간불, 신기수 전문가가 빨간불 주실 건가요? 예.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만 들어볼게요.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대북주 방산주들 중에서 이제 그 사이즈 작은 대북주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북한 쪽에서 뭐 미사일 쏘고 이래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합니다. 제가 보는 방산주는 4대 대장주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넥스원. 이 종목들은 북한 이슈랑 관계없이 실적 상승 종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이벤트적으로 이렇게 뭐 크게 뭐 요즘에도 보면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방산주에 대해서 북한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자, 여기까지 코멘트였습니다. 이어서 추천주 동향 알아볼까요?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10월장 생각보다 강하게 시장 흐름 흘러줬는데 11월 시작부터 생각보다 시장 강하게 흘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한 달 반 만에 2300선을 돌파해주면서 현재는 2320선까지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이 삼성전자는 6만 원 선대까지 주가 올라주면서 6만 전자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 폴란드 원전 수출 소식에 따라서 원전주들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특히 신기수 전문가의 어제 추천주였죠. 하이로코리아는 5거래일째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오늘도 강한 상승 탄력 나와주고 있고요.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휴전 협상에 관한 발언을 했다는 소식에 신상원 전문가의 지난 티켓 종목 유신 오늘 강하게 다시 한번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또 컴투스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신기수 전문가의 지난 티켓 종목이었죠. 컴투스 오늘도 상승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업데이트된 토마토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오늘 넥타이 색은 승리의 금메달을 상징하는 걸까요? 종목 자세히 살펴보시면 종목은 성신양회인데요. 이 성신양회 네옴시티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서 내달 사우디 방문을 결정하면서 이 성신양회가 시멘트 기업 중 처음으로 네옴시티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9,890원, 목표가는 신상훈 전문가님께서 1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11,400원까지 올라주면서 1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신상훈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오늘 티켓 한 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티켓 6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신기수, 윤겸 전문가가 각각 티켓 4장씩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제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는 아직은 티켓이 없는 모습이네요. 네, 이런 시장 흐름 오후장까지 좀 잘 이어지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강할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신상원 전문가가 티켓 하나 더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티켓 일단, 붙여주시고요. 일단 붙여야겠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성신양회 네, 15% 수익률 네. 나왔고요. 네옴시티 관련주 공략해 네. 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반은 챙기고 남은 걸 갖고 이제 시세를 즐기는 거. 제가 마침 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수익으로 이제 손절가 없이 아마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에 그 세아특수강이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준비했던 종목인데 그것도 지금은 반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는 일단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 유의하시고 지금 달려들지 마시고 항상 시세가 나오면 지금 시장에서는 꼭 먼저 수확을 하고 나서 대응하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네. 네, 목표가 유지하시고요. 네, 성신양회. 목표가는 14,000 한번 유지해서 갖고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 네옴시티의 기대감 좀 더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종목 전략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지오 엘리먼트, 신기수 전문가 동성화인텍, 윤겸 전문가 GS입니다. 조금 전에 신은석 캐스터가 지나간 종목도 다시 봐줬는데요. 바로 어제 종목이었던 하이로코리아. 제가 원전주로 말씀드렸더니 조선주로 선을 그어주셨고 역시 오늘도 조선주 관심 갖고 계시는 신기수 전문가님 동성화인텍 가지고 와주셨어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예, 조선주들, 기자재주들이 요즘에 이제 괜찮은데요. 조선 기자재 쪽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현대이포조선이 올해에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이 날 게 거의 유력하거든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창 만들고 있다라는 소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수주 피크에 관계없이 선사들이 실제로 이제 올해가 아마 수주 피크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그 관계없이 기자주들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부터 실적 상승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포조선 빠지면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과대 구간이고 반등을 노리는 겁니다. LNG선에 대한 이제 초저온 보냉제 생산하는 이제 업체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재료비 감소 또 이익률 개선 효과가 지금 나타날 겁니다. 또 러시아 때문에 이제 가스 파동이 났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LNG 수요가 굉장히 많죠. 해상 운반 수요가 폭증하면서 LNG 운반선 발주가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2021년도에
74척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만 103척이에요. 굉장히 이제 LNG 쪽에 이제 발주가 역대 최대고 운반선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추진선까지도 IMO 2020이 2020년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 성장세입니다. 새로 만드는 선박들은 LNG 추진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오일로 가게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거 탈황 설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LNG 추진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한테는 수혜가 되겠고요. 올해 신규 수주가 5,500억 이상이고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주 잔고가 1조 1,800억이에요. 이게 3년치 이상 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이제 공장 풀로 돌려도 3년 동안은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내년부터 외형 성장이 이제 본격화될 거고요. 최소한 202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조선주들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았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박스권 달리고 있죠. 좀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정도는 또 계속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 현재가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어깨 부분 박스권에 13,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살짝 아래 10,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치 수주 두둑하게 잡혀 있고요. 내년부터 외형 성장이 예상됩니다. 박스권의 트레이딩 쏠쏠히 할 수 있겠는데요. 동성 화인텍입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공략하자면서 매수가를 현재가로 잡고 있고요. 목표가를 13,000원, 손절가를 10,000원 선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윤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천연가스 관련주 GSE 가지고 나와주셨는데요. 이 종목 최근 흐름 어떤가요? 네, 뭐 아까 전에 언급드렸지만은 이제 뭐 곡물 비료, 사료, 천연가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고공행진을 하다가 많이 좀 미끄러져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천연가스가 지금 가격이 대폭등하면서 미국 증시도 이제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 많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어떤 이제 저점을 좀 딛고 반등하려는 지금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GSE 차트 보시면 일봉상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 5,000원대가 어떤 지지 바닥선이 아닌가 이걸 딛고 좀 올라서야 되는데 마침 이제 천연가스 값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올해 하반기 12월까지는 비축량에서 겨우 버틴다고 하는데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성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또 시간이 좀 더 가면서 더 상승할 수 여력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혼조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성으로 좀 진입하고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한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또 이제 기업 분석에 있어서 지금 상반기 매출도 전년 동기비해서 24%, 영업이익 또한 24%, 당기순이익 또한 45%에서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 이제 하반기 10월, 11월 실적하고 1월 내년 초까지 실적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 저점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입을 한번 해보시라 추천 말씀드리고요. 진입가는 이제 종가에 진입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1차 목표가는 5,800원까지 이제 저항 매물대가 좀 몰려 있습니다. 5,800원대 거기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여유 있게 한 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GSE 종목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 추워질 11월 첫날 GSE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수혜주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매수가는 종가고요. 목표가는 5,800원 매물대 위치해 있습니다.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 지오 엘리먼트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반도체 관련 소재 기업이고요.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회사가 뭐 표현하는 게 뭐 최고, 최초 이런 게 많습니다. 세계 최초로 삽입 연속식 초음파 센서를 개발했고 또 국내 최초로 300mm 나노 반도체 양산 공정을 이제 국산에 성공한 기술이 아주 뛰어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게 대표이사님이 이게 어쩌면 특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수도 있죠. 대표이사분이 이제 원자층 증착 공정용 고순도 화합물 이 개발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뭐 미국에서 받아왔다 이런 자부심이 좀 강한 연구하고 개발을 잘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좀 기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차트가 바닥에서 최근에
거래가 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록색 박스를 해놨는데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가 나오면서 얼마 전에 이제 급등 시세도 나왔고 지금 잠깐 숨고르기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재무제표도 한번 제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걸 보시면 매출이 작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210억에서 올해 30% 정도 더 성장이 예상되고 또 주식 수도 지금 유동 주식 수가 한 170만 주 정도 품절주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금방 올라갈 수도 있지만 유의할 점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꼭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12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11% 거의 빚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뭐 조심할 게 이번 달 11월 달에 이제 그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는 게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 물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가 살짝 지금 시장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가 이하에서 뭐 3분할로 해서 접근 가능하고요. 변동성이 좀 큽니다. 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3분할로 접근하시고 또 손절가는 25,000원, 목표가는 3만 원 설정하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반도체 원자층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 보시면 마진이 좋은 기업은 기술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20% 후반의 영업이익률을 가리키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5,000원 선입니다. 오늘 공개 방송 일정이 많이 있어요. 신상훈 전문가님. 네, 저는 일주일 내내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장 마감 후에 4시 반에 오늘 살펴볼 종목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보다 30분 빨리 윤겸 전문가도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뭐 이제 11월 오늘 첫날 이제 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FOMC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FOMC 결과 이후 시장 대응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 7시에 공개 방송 있으시네요. 시황부터 종목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공개 방송 신기수 전문가까지 함께 해 보시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300 회복하더니 2330부근까지 훌쩍 올라섰습니다. 아까 100% 현금 비중 또 확보하신 분도 보이시던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